동성애가 문화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교계 안팎으로 우려가 높습니다. 한국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이제 막 대면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처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토속 신앙과 코로나19로 선교하기 어려워진 일본을 위해 한일 양국교회가 선교대회에서 모였습니다. 7대 종교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오는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글쓰기로 지난 목회를 돌아보는 제4회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에서 10편의 수기가 입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동성애 코드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교계 안팎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까지 등장해 퀴어 콘텐츠가 하나의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잘못된 성 가치관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동거 중인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의 일상을 담고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선 동성애자 남성들이 한 집에 입주해 연애 상대를 찾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미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동성애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교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리얼리티를 가장한 연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동성 연애의 모습이 평범하게 미화될 가능성이 있고 성적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영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헌법 36조 1항에도 동성 결혼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 질서에도 반하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성도덕 관념, 성윤리 개념에도 벗어나는 거고 특별히 청소년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앞서 보도된 구티비 뉴스 동성애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동성애 음란물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 동성애 학습 효과를 유발시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의료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퀴어 축제가 개최되는 등 동성애가 문화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도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상징적인 광장을 동성애 선전장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교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동성애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기론평 교수는 교단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 운동을 해요. 음란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을 점령해 버리면 법이 통과됩니다. 조례도 통과되고요. 깨어서 정결한 사람이 국민의 과반수 정도는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목소리를 우리의 일상 속 파고드는 동성애를 막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의 확산 때문인데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대면 예배로 전환했고 3년 만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유행,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약 7만 명대, 하루 3만 명대를 웃돌던 지난주에 비하면 약 2배가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에 최근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까지 늘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그림자가 짙어진 가운데 교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랜 언택트 기간을 지나 교회와 성도들 모두 이제 막 대면 예배에 적응한 데다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 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안 됐으면 하죠. 모인 지 얼마 안 됐는데 확실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훨씬 개인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일단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현장에서 모여서 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일단 추이는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교회에서 발생한 몇몇 집단 감염 사례는 최근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코로나 대유행 당시 한 여론조사에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전년 대비 약 11%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한국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주일 예배부터 다시 성도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재확산세를 감안해 정부의 방역 지침 발표에 앞서 교회가 선제적인 방역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당회장 이용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먼저 정부 방침보다 선제적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한 저희들의 그 조치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열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과 소독을 철저히 준수를 시키면서 성도들 안내를 하고 있고, 다가오는 수련회나 여러 대면 프로그램에도 철저한 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수련회의 경우 방역과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교에서도 해왔고요. 정부에서도 다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 쓰기 같은 거, 또 손 씻기, 손에 손 세정기 같은 거 바르고, 이런 것들을 교회나 단체에서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 초기 실제 규모와는 달리 한국 교회는 마치 모든 감염의 근원인 듯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 상황을 맞이한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복음화율이 0.44%에 그칠 만큼 영적 황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800만 우상을 섬기는 다신앙이 일본인의 삶 속에 깊게 배어 있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현지 선교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산의 한 단체가 일본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JMCB 일본 선교센터 제1회 일본 선교대회에서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일본어로 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교회 사람들부터 일본 선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다녀온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현지 20개 교회와 한국의 참석자들까지 총 100여 명이 모여 처음으로 열린 선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선교의 길이 다시 열릴 때까지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열어서 지금 일본에서 지금 한 20교회, 25교회가 이렇게 조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서 선교 대책을 세워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킹이 아마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일본 현지의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대거 참석해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과 뜻을 나누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성도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김산동 원장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일본 교회에 한국 교회가 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양적인 그런 선교보다도 저희들이 그 일본 교회에 가서 뭔가 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본 교회가 좀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희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단기, 장기 선교로 나아갈 때 어떤 교회적인 사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일본의 가파른 고령화와 더불어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양국 교회 연합을 시작한 선교대회가 일본의 복음화에 크게 쓰여지도록 정착하길 기대합니다. 부산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이 오는 23일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제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개최합니다. 현장엔 가수 이은미, 레츠피스, 신나는 섬의 공연과 임진각 철책의 평화의 리본 달기 행동 등 행사가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이날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서 적대와 전쟁을 끝내고 남북미 정상 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외칠 예정입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7대 종교와 전국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7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협력하는 에큐메니컬 성격의 단체입니다. 제4회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21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최우수상을 받은 방주교회 박상종 목사의 부활을 포함해 총 10편의 수기가 입상했습니다.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은 열악한 조건 속 목회자들이 글을 통해 스스로 목회를 돌아보고 독자들은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생생한 목회 현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장 박순영 목사는 심사를 통해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지나온 감동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다며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기쁨의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수기들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찬양사역단체 아이자야 61과 협력해 찬양과 예배 학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8월 가을학기부터 시작되는 본 과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며 실기는 오프라인 수업과 줌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수진으로 아이자야 61 조성민 간사와 예수전도단 연민규 간사, R45 워십팀 예배 인도자 레베카 황이 참여해 워십 리더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가진수 월드미션대 교수는 본 과정이 단지 배움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한 예배 인도자를 세우는 일이라며 깊은 영성을 갖춘 예배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합동으로 마련해 21일 발표했습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경기 평택 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10년간 반도체 인력도 15만 명 이상 양성합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를 위해 연내 인력 양성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후유증, 일명 롱코비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말 대규모 조사 연구 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대규모 후유증 환자군을 장단기로 관찰해 심층 연구하는 겁니다. 롱코비드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주관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약 2달 만에 다시 리터당 2,0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3.33원 내린 리터당 1,998.83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9년 5개월여 만에 2,000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건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한 데다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5월 국민에 개방됐던 청와대가 문화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부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청사진 등을 담은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청와대 공간을 아트 콤플렉스, 대통령 역사문화공간, 수목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00점이 넘는 미술작품과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과 오운정 등 문화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 남서부를 강타한 폭염 때문에 1,50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 보건당국은 지난 7일에서 18일 사이 폭염 관련 사망자는 1,06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이 덮친 스페인에선 약 열흘간 이어진 폭염에 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폭염으로 산불이 번져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프랑스는 산불로 서울 여의도의 37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이재민이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 14,00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테워드로스 아느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0일 스위스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숭이 두창에 따른 사망자도 아프리카에서 5명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20일 기준 독일 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2,033명으로 처음으로 2,000명대를 넘겼습니다. 미국에선 1,8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왔는데 실제 수보다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새 조치엔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와 EU의 제재가 세계 식량,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란 약속도 담겼습니다. 이번 신규 제재는 21일 관보에 게재된 뒤부터 발효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차량을 구매할 자격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내야 차량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셈입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싱가포르 차량 취득 권리증 공개 입찰에서 차종과 관계없이 구매할 자격이 주어지는 카테고리 2의 가격은 한화로 1억 743만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600cc 이하 소형차 취득 권리를 얻는데도 1,432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돌고 습도도 높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제주도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사태가 본격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의 희망 앞에서 유턴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예배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교회가 먼저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